네, 안녕하세요. 저는 AI트릭스에서 미국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봉이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저희 AI트릭스는 지금 이제 미국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이란 시장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역학적으로 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와도 굉장히 다르고 다른 국가들과도 사실은 난이도 측면에서 좀 다른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이해하고 있고 저희가 전략에 반영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오늘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압축을 해서 같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하고 미국에서 저희 그 제품 중증을 예측하는 이런 제품들을 어떤 식의 워크플로우가 상이한지를 먼저 분석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이 워크플로우가 상이하고 이 워크플로우 안에 있는 의료진이 실질적인 저희 제품의 유저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 제품을 적용하는 워크플로우가 다르다면 이건 당연히 그 시장들은 다르게 봐야 되는 영역인데, 한국과 미국은 어느 정도 좀 상이함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을 먼저 좀 메디컬 워크플로우 차원에서 짚어보면서 가겠습니다. 우선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RRT라는 신속 대응팀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통상 중증 악화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그 바이탈 사인 기반으로 EMR에 있는 19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준 중증이 예상되는 환자들에 대해서 RRT라는 신속 대응팀이 통상적으로 많이 전담으로 그 케어를 하는 인력으로 잡혀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의사나 병동 간호사 분들도 신속 대응팀하고 동일하게 저희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 의료진 영역에서 첫 번째로는 저희 제품은 EMR 데이터하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료진 분들은 통상 환자들을 케어할 때 EMR을 띄워놓고 관찰을 하시는데, 저희 거는 별도의 창을 띄워서 저희가 드리는 예측 사인을 감지를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증 악화 예측을 하는 제품이니까 통상 신속 대응팀 분들이 전담으로 많이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신속 대응팀 주도의 알람 감지가 있고, 저희 제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조치하는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RRT에서 MAS, 저희 제품에서 환자에게 이어지는 경로가 단일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저희 제품 MAS가 EMR에 네이티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띄어진 의료진들께서 모니터링 하시는 EMR이 MAS라는 저희 제품이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그 사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비단 신속 대응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EMR을 모니터링 하시는 의사나 병동 간호사분들도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 모두가 알람을 감지하시고, 때로는 담당 의료진께서 직접 조치를 할 수도 있고 RRT에 호출을 해서 신속 대응팀에 의한 조치가 한국처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리하자면 신속 대응팀이 모니터링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환자에게 케어를 하러 가는 경로가 단일화되어 있다면, 미국은 저희 제품이 EMR에 네이티브 통합이 돼 있다라는 그 특성에 기반해서 모든 의료진께서 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꼭 신속 대응팀뿐만 아니라 의사나 병동 간호사에 의한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회사의 제품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EMR 안에서 저희가 같이 보여질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 UX, UI도 제품을 구상할 때 같이 구상이 돼야 되는 프론트엔드 영역에서의 하나의 한국과는 다른 요구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SAMD 마켓입니다. 사실 저희 업의 특성인 저희 제품 특성은 소프트웨어 애즈 어 메디컬 디바이스라는 마켓에서 플레이가 되고, 사실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2026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 전체 SAMD 시장은 약 2.59조로 지금 추산이 되고요. 이 안에서는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마켓 세그먼트를 정의해 보면 왼쪽에 먼저 AI 기반 영상 판독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제품과 같이 모니터링 및 경고, 중증도 악화 예측을 하는 AI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나 신부전 등을 관리하는 좀 만성질환 관리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으로 환자들의 어떤 상황이나 케어를 지원해주는 그런 솔루션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켓 세그먼트의 30%에 해당하는 중증도 악화 예측 AI 카테고리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대표적인 제품들은 이제 EMR에 네이티브로 통합되어 있는 이제 알람 시스템이라든가 특정 질환을 그냥 알람을 주는 거라든가 의료기기 자체의 모니터링이라든가 저희처럼 AI를 연동을 해서 예측을 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의료진의 행정적인 부분이나 워크플로우에서의 어떤 편의를 주는 5가지 영역이 있는데, 저희는 AI 기반 예측 으로 상품을 정리할 수 있겠고, 마켓 세그먼트에서 저희가 해당하는 제품군을 봤을 때 결국에는 미국 SAMD 2026년에 2.59조에서 약 1,557억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정된 게 아니라 지금 아직 이 제품과 산업은 미국 의료계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지금 올라온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성장세에 있는 중간 시장 규모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 급속히 증가를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일즈 파이프라인을 좀 보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병원을 이해관계자로 병원에 목표를 두고 저희는 계약을 합니다. 저희 AI 트릭스는 제조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제품이 사용되는 병원에 이제 엔드 유저를 삼아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EMR 업체들이 많이 파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얽혀 있는 EMR 업체가 짝꿍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왼쪽 화면에서 보시는 1번 계약을 성사시키면 병원에서 EMR에 연동을 해달라는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럼 그 지정된 EMR 업체와 저희가 후속으로 연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는 저희가 EMR에서 나온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돌려서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송수신에 대한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단순하게 병원의 계약을 이끌어내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라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단순화된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미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저희의 소프트웨어 모델은 EMR에 반드시 네이티브 통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UX, UI까지도 다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일단 병원에 영업을 하러 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EMR에 연동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병원에 EMR이 연동돼 있으니 우리 제품을 고려해달라는 세일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이 병원에 도달하는 엔드 유저에게 영업을 하기 전까지 중간에서도 비즈니스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병원 체인을 한 대로 묶어서 관리하는 IDN이 있고, 또 중형 대형 병원을 묶는 체인 네트워크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구매를 해주는 GPO라는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엠마켓처럼 저희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마켓플레이스에 올려놓고 병원의 구매 담당자 바이어들의 간택을 받기를 기다릴 수도 있는 유통 경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EMR부터 필수 인프라 요소로 연동을 해서 갖춰놓고 이제 이 인터미디에이트를 찾아가서 계약을 해서 병원으로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병원에 직접 영업을 하든지 전략적인 취사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국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고 복잡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앞서 말씀드린 인터미디에이트 이해관계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유통 채널을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AI 트릭스는 제조사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EMR부터 연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MR도 지금 에픽이나 오라클 헬스나 메디텍이라는 이제 대표적인 업체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연동을 해서 그 EMR을 쓰는 병원을 어떻게 공략할까부터가 첫 번째 지점입니다. 근데 미국은 앞서 한국에서는 EMR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다고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표시된 이 3개 업체가 사실상 빅3로 대부분의 마켓 셰어 7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원에 우리 제품을 주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이들을 공략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고, 소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EMR을 쓰고 있지만 이 빅3 EMR을 쓰지도 않고 여기는 파편화가 돼 있는데, 이 파편화가 돼 있지만 아직은 이들은 병원의 규모나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파워가 충분하지 못하고, 즉 첨단 의료 시스템인 저희 회사 같은 제품을 아직은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 하단에 보시는 회색 영역으로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마켓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색 영역의 윗단에 보시면 점선으로 표시된 EMR, 이제 CMS 인슈런스 디지털 포뮬러리라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은 보험 시장입니다. 아직 저희 SAMD 업계에서 저희와 같은 제품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관장하는 공보험 시스템인 CMS에서는 정식 제도 반영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텐데요. 현재로는 이 공보험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사보험에서도 수가를 적용하는 이런 이제 마켓 생태계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서 저희는 EMR을 연동하고 이제 인터미디에이트들을 다 하나하나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디스트리뷰션 채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EMR 같은 경우에는 빅3 EMR, 에픽이든 오라클스든 메디텍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략을 했다고 치면, 첫 번째로 보시는 맨 윗줄에 있는 유통 경로는 그 EMR이 저희 제품이라는 일종의 액세서리를 굉장히 좋게 생각해서 자신들의 EMR 솔루션을 잘 팔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 거를 본인들이 공급하는 병원 영업에 활용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가 굉장히 저희가 많은 투자나 공수를 들이지 않고도 병원의 엔드 유저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이카트라는 경쟁사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에픽과 연동이 돼서 제품을 빠르게 가속화시키고 있는 걸로 저희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보시면은 에픽을 이제 EMR을 연동을 하고 아비아 마켓플레이스라고 적혀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게 미국의 이제 이런 AI 기반의 소프트웨어라든가 이제 의료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헬스 관련한 모든 제품들이 한데 있는 앱마켓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모든 병원의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나라가 쇼핑을 할 때 쿠팡이라든가 G마켓이라든가 이커머스를 활용하듯이 이들도 여기서 자기들이 소싱하고 싶은 제품들을 탐색하고 구매까지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켓플레이스에 우리 제품을 진열을 해놓는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을 하는 작업이 될 거고요. 미국에서는 이 마켓플레이스에 현재 4,000개 이상의 디지털 헬스나 SAMD 관련 제품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드시 등록을 해놓고 시장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필수 유통 경로의 중간 인터메디에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이렇게 EMR도 연동을 하고 아비아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도 했으면, 이제는 미국의 또 다른 특성인 IDN이나 이제 커뮤니티 하스피털 체인 같은 이제 여러 병원을 한 방에 계약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제 이 체인 계약을 하면은 볼륨 계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체인 하스피털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하스피털은 중형 병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개 정도가 한 회사에 묶여 있습니다. 이들이 묶여 있으면 사실은 10개 병원에 영업을 하지 않고 이 10개를 아우르는 커뮤니티 하스피털 체인 하나와만 계약을 해도 10개 병원으로 한 번 단일 계약으로 확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EMR이라든가 아비아 마켓플레이스를 이제 선결을 해놓고 나서 이쪽으로 가서 볼륨 계약으로 저희가 마켓에 진입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밑에 있는 GPO, 그 다음에 다른 마켓플레이스들도 들어가서 이제 대리 계약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유통 경로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 번째를 보시면 아비아 마켓플레이스까지 등록을 해놓고 GPO의 간택을 받아서 대리 계약이 된 상태에서 이거를 가지고 이 GPO 계약이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IDN이나 대형 병원 체인이나 커뮤니티 하스피털 체인하고의 계약으로 이어진다면 GPO의 대리 계약을 통해서 이 뒷단에 있는 하스피털 체인 볼륨 계약을 한 번에 할 수도 있는 경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다소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GPO라는 대리 계약을 원활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선 미국 시장에서 초반 트랙 레코드가 중요하고, 이거는 없이 초반 영업을 위에 있는 세 줄 정도의 유통 경로에서 직접 해보고 나서 쌓인 트랙 레코드를 바탕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GPO를 통한 IDN이든 병원의 직접 공급이든 대리 계약 루트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가 현재 지금 저희 회사 제품과 SAMD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디스트리뷰션 채널, 유통 채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아비아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비아 마켓플레이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디지털 헬스 솔루션 제품들을 마켓플레이스 형태로 공개하는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의료업계 바이어들은 필수적으로 이용할 정도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사실상 미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리고 저희 경쟁사인 에자일MD라는 회사의 이카트도 여기 해당 플랫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 마켓플레이스는 사실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비아라는 디지털 헬스 전략 컨설팅을 담당하던 시카고 베이스의 회사가 2017년에 설립돼서 코로나 시즌에 본격적으로 만들고 지금 상업화의 궤도에서 성공한 지는 약 5년밖에 안 된 일종의 중간 유통 이해관계자로서는 좀 이제 신생 인터미디에이시라고 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헬스 제품들은 무형의 소프트웨어 자산들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으로 빠르게 홍보를 하고 빠르게 물건이 팔릴 수 있다면 굉장히 절묘한 장치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 세상을 맞이하고 스마트폰이라는 세상을 맞이했을 때 이커머스에서 쿠팡이라든가 G마켓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는 게 장보기보다 익숙해지는 과정이 이루어지듯이 미국의 의료 시장도 이런 식으로 지금 구매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시사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미국 시장을 또 들여다보기 위해선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국내와 미국을 좀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보험부터 시작해서 병원, 그리고 외래 진료 영역, EMR, 규제, 여러 이해관계자들까지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보험부터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국민 건강보험이 단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만 납부를 하면 모든 사람이 받는 의료 혜택이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라고 칭송을 받는 것도 있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건강보험만 가입하니까 병원도 자유롭게 부담 없이 드나들고 의료 서비스 혜택을 잘 받고 사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공공보험이 존재하기는 하나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 같이 대표되는 부분이 이제 공공보험의 영역이고, 이 말은 결국엔 경제활동 인구에게는 사보험으로 자기가 알아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모든 전 연령 인구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만 납부한다고 해서 국가가 이 혜택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같은 이 체계가 회사 수로 따지면 수십 개가 넘게 존재하고, 이게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회사나 이제 관계된 업체들에게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복잡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규모에 따른 단순 계층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묶어서 일종의 그룹화된 형태로 사업을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체인 네트워크라든가 아까 대형 병원들을 아우르는 IDN 네트워크가 이제 업으로서 존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볼륨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과 또 병원의 어떤 경영 측면에서 병원의 그룹화된 형태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 진료는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가입을 했으면 언제든지 병원을 찾아가고 수가를 적용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자 가입한 보험이 다르고 이 보험이 각자 커버해주는 영역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보험에 대해서 이 커버리지가 얼만큼이 되는지를 먼저 식별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게 요구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병원의 일반적인 데스크에서 환자의 접수를 받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간소화된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여기서부터 사실 행정 워크플로우 측면에서 버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서
바로 내가 아픈 감기 몸살에 걸렸으면 그 관련된 주치의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지정해준 프라이머리 케어를 받고 1차 의료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진료과와 진료병원이 결정되고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쳤을 때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아픈 게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미했던 증상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복잡한 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미국 일반 시민들의 병원 방문율은 사실 평생에 10번 이하 존재하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EMR입니다. 다음에 EMR은 우리나라는 여러 업체들이 자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독과점화가 되어 있지도 않고 병원과 이제 스킨십이 강한 EMR 업체를 병원으로부터 지정받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3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빅3 중에 누구를 어떤 마켓 셰어를 타겟해서 갈지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소수 기반 독과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전략 설정부터가 굉장히 SAMD 업계들한테는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오면 규제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 수장 인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한 보건복지부 기반의 단일화된 규제 적용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규는 다소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대표적으로 임상적인 원격 진료나 케어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금 현재 법규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샌드박스도 많이 허용이 되어 있고 네거티브 규제 기반으로 많이 규제 영역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인 원격 진료나 케어가 가능하고 하지만 미국의 단점이라고 하면 워낙 나라가 크고 50개 주로 파편화가 돼 있는데 공공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나 법규 적용 자체가 50개 주 각각이 상이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갭 분석을 면밀히 하면서 스테이트를 타겟하고 영업 테리토리를 설정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고려하시는 SAMD 업계의 플레이어들에게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사업 이해관계자 아까 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라지 볼륨 컨트랙을 할 수 있는 미국의 IDN이라든가 체인 하스피털이라든가 도매상이라든가 GPO 같은 존재가 없지만 미국은 이 중간 인터미디에이트한 존재들이 굉장히 정형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이 꼭 내셔널 전국 기반으로 활동하는 빅3 플레이어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빅3와 리지널 플레이어들의 약간 그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영역을 확장하는 우리 같은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는 리지널에서 내셔널로 단계적으로도 사업 전략이나 영업 전략을 안전하게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지금까지 설명을 바탕으로 그러면 저희 AI트릭스 같은 회사는 어떤 미국의 이해관계자들을 보고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사업 이해관계자, 비즈니스 스테이크홀더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건 대표적으로 환자와 보험과 병원과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주변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등장인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환자 좌측에 있는 환자를 먼저 보시면 위에 보면 일반 회사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일반 회사는 왜 여기에 이해관계자로 작용을 하냐 하면은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보험은 이제 경제활동 인구는 사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 이 사보험을 대부분 회사가 내주는 형태로 많은 경제활동 인구들, 직장인 가입자들이 보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같이 사업을 고려하는 회사 입장에선 결국에는 미국 사보험의 보험료 재원은 이 회사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회사는 연봉이라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이 보험을 같이 연봉 협상할 때 주요한 수단으로 장치로 활용을 합니다. 그만큼 미국에선 보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막대한 의료비와 복잡한 의료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으려면 연봉을 줄이고 포기해서라도 이 보험을 어느 정도 좋은 걸 확보해 놓는 게 미국인들의 경제활동 인구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가 있을 거고 이 일반 회사는 보험 상품을 가입합니다. 우측으로 가보시면 보험회사, 공공보험, CMS, 메디케어 앤 메디케이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이 보험회사들은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 보험 급여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처방
처방 목록이라든가 보험 수가가 적용될 수 있는 목록을 포뮬러리라는 명칭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를 보시면 DX 포뮬러리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디지털 헬스 영역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헬스 관련한 포뮬러리에 저희 제품이 나중에는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보험 시장은 열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환자가 보험까지 시장이 열려서 보게 되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진료병원을 거쳐서 2차 주치의 진료병원까지 환자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원의 약국에서 아웃페이션트 적용을 받아서 원의 약국에서 수령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가정으로 귀가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우측 상단에 남는 이제 몇 개의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IPA랑 IDN이라고 써져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험회사가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들은 사실 만약에 제가 개원 의사라고 치면은 제가 병원을 개원할 때는 EMR 시스템도 계약을 해서 도입을 해야 되지만 이 환자들이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변화된 보험회사들하고 이제 우리 병원의 전산을 연동하는 일종의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자가 어떤 보험을 갖고 있든 어떤 보험에서 어떤 상품에 기반해서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거에 대한 이제 급여 청구를 했을 때 그게 보험회사랑 전산이 연결이 돼 있어야지 사실은 이제 원만하게 병원 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데 미국은 그 보험회사가 워낙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복잡해서 사실은 행정이나 이제 병원 경영에 어떻게 보면 친숙하지 않은 의료진 분들의 입장에서는 의료에 집중도 못하고 이 행정적인 공수를 굉장히 낭비하게 됩니다. 이걸 중간에서 해결해주는 대리인이 서비스비를 받고 이제 그걸 해결해주는 대리인이 IPA입니다. IPA라는 존재는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된 이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병원과 보험회사의 전산 연동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행정적인 연동, 리포팅, 그 다음에 수가에 대한 이제 인보이스, 리임버스먼트 이런 부분들을 다 중간에서 매니징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아주 편한 존재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IDN이나 체인, 커뮤니티 체인 하스피털 이런 이제 이해관계자들도 마찬가지 역할도 그들의 사업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보시는 IPA나 IDN은 보험회사와 병원 사이에 이제 그 중개인 역할을 해서 이제 병원에 있는 의료진 분들의 이제 그 보험회사랑 진행해야 되는 각종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편의를 굉장히 절감시켜주는 중간의 대리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보시면 그룹 퍼체이즈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GPO가 있습니다. 이 GPO는 이제 GPO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구매 계약을 해주는 사람들이고 미국의 초기에 진출을 한다거나 제품이 영업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GPO를 찾아가는 게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의료용 소프트웨어도 이제 회사 규모가 작으면 계약을 따내더라도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는 병원의 수가 5개인 회사가 있고 200개인 대형 회사도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형 회사는 자체적으로 이제 하면 되겠지만 3개, 5개밖에 이제 병원에 동시에 설치를 못 해주는 맨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 계약이 잘 되면 사실 이것도 고객에게 클라우드 연동이라든가 설치를 제때 하지 못해서 사업 기회나 영업 계약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요소가 될 텐데요. 이럴 때는 내 제품이 확실하다면 GPO에게 어필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그 모든 병원들과 빠르게 계약을 하고 그 시간에 나는 이제 그 계약된 고객들에게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서비스비를 주고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GPO를 활용하는 것도 공동구매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회사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앞으로 구상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이제 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인데 약국이 있으면 사실 미국에서는 약국도 처방약이 그러니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처방약, 즉 앞서 말씀드린 포뮬러리라는 게 있을 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보험회사가 대부분 외주로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는 파마시 베네핏 매니저라고 해서 PBM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PBM을 통해서 이제 RX라는 건 처방약을 의미하는데 이 RX 포뮬러리에 자기의 제품을 등록시켜 놔야 약국에서
보험 적용을 받고 환자에게 디스펜스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영업 파이프라인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렇듯 저희 AI트릭스가 바라보는 시장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걸 설명하면 이 정도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안에서 저희가 가진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마찰 포인트나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저희의 사업 영역이나 기술을 확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제 그 데피니션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림으로 표현해드린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사실 보험이라는 게 파편화되어 있고 이걸 관리하는 게 굉장히 또 사업에 있어서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측을 먼저 보시면 미국의 보험은 사보험과 공보험으로 나눠질 수 있고, 사보험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처럼 단일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사들을, 다수의 보험사를 병원과 관계를 잘 유지되게 전산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연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들과의 급여 청구라든가 의료진의 어떤 워크플로우 상에 있어서 갖는 이해관계들을 또 어떻게 보면 저희 AI트릭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 기반으로는 많이 풀어줄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퍼스펙티브를 좀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업계의 예를 들면 이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은 포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의 특성에 상관없이 보험이 존재하는 업을 가지고 있다면 제조사는 보험사에 먼저 들어가서 급여 처방이 가능한 이 포뮬러리에 진입하는 게 유통의 첫 번째 시작이 될 거고, 그래야 이 드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병원에서 처방 가능한 목록으로 보여져서 환자에게 실제 처방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유통의 엔드투엔드 경로가 갖춰질 것입니다. 미국의 사보험 시장은 이 정도로 비즈니스하게 이해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공보험입니다. 공공보험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가 대표적으로 있지만, 또 미국은 이제 참전용사, 즉 퇴역 군인의, 그 다음에 국방부, 보건복지부, 해양경비대 같은 국가 유공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예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적 의료보험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인데요. 이 부분들을 우측 상단에 보시는 이 4개의 엠블렘을 일컬어서 가버먼트 빅4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와 분리되어 있는 영역인데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공보험의 영역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통상 페더럴 서플라이 스케줄을 통해서 이 연방정부에서 주관하는 이 조직의 장들의 이름을 대변해서 이제 입찰이 공고가 되고, 여기에 이제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엿보는 것도 유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어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측 하단에 보시면 메디케어도 사실은 영역이 4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파트 A 인페이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트 B 아웃페이션트입니다. 파트 C는 옵티컬이라든가 덴탈 같은 좀 약간 어드밴테이지 케어라고 정의되는 이런 부분의 파트 C를 보시면 되고요. 파트 D는 처방약입니다. 이 부분으로 사실 메디케어 시장도 제품의 특성, 업의 특성에 따라서 타겟해야 될 파트 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걸 좀 알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관계들을 살펴볼 때 굉장히 많은 역학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사업을 준비하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마케팅 측면에서는 사실은 다 얽혀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모든 설명을 다 드리진 않겠지만, 대표적으로 여기에 청색으로 표시된 영역들은 사실 미국 시장에서, 헬스케어 시장에서 존재하는 실질적인 페이어가 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움직여서 돈이 흘러나와야 이 헬스케어 시장 안에 자본이 도는 거고, 그걸 가지고 사업의 주체라던가 환자, 그 베네피셔리,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 제품 프로바이더, 이런 모든 이제 제조사라든가 수혜자라든가 모든 영역이 이제 그 자본의 흐름을 가지고 이 생태계를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페이어의 논리, 페이어가 가지고 있는 크라이테리아들을 잘 공략해서 내 제품에 맞는 전략을 설계해서 이들에게 영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과정에서는 페이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 그림의 복잡성이 얘기하듯이 다양한 이해관계들과의 이 화살표로 연결된 역학관계들을 한 번씩은 다 생각해 보시고 연계해서 종합적인 플랜으로 페이어 중심의 전략 설계를 하는 게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에 가져야 될 퍼스펙티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보면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면 파란색 박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자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를 먼저 받고 여기서 이제 주치의로 트리아지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주치의에 의한 진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프라이머리 케어 영역에서도 바로 처방이 연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는 이 프라이머리 케어를 갖다가 스페셜리스트, 주치의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의 워크플로우에선 사실 이 프라이머리 케어 의사분들은 굉장히 환자들을 많이 대면해야 됩니다. 미국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가장 큰 페인 포인트는 이 과정에서 프라이머리 케어의 의사분들께서 환자를 워낙 많이 대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공급되는 의사의 수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의료의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페인 포인트를 깨부술 수 있는 AI, 원격 진료 기반의 많은 AI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현재 미국의 현실인데 그 중에 하나 우측을 보시면 매스 제너럴 브라이엄이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매사추세츠 기반에 있는 이제 그 ID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IDN은 여러 대형 병원을 아우르는 이제 그 하스피털 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대한 의료 네트워크가 케어 커넥트라는 제품을 개발을 했고 이 케어 커넥트가 병목 현상으로 존재하는 프라이머리 케어를 원격으로 할 수 있게끔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 환자들은 빨리 프라이머리 케어를 받고 내가 어떤 주치의를 찾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빨리 처방을 받아서 약물을 복용할 수 있든지 다음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이 여정을 굉장히 단축시킨 획기적인 사례입니다. 일단은 AI 기반 원격 진료 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케어 커넥트 제품은 환자가 앱을 통해서 증상만 입력을 하면 AI가 그 정보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24/7,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원격 의사와 화상 상담 정도만 하면은 처방전을 받을 수 있거나 바로 주치의를 다음날 아침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미국이 가지고 있던 주치의를 만나기까지 여정이 빠르면은 3주, 늦으면은 6개월까지도 걸리는 나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컸던 병목 현상을 확실하게 깨부순 그런 사례이고 이 부분은 사실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보험회사, 페이어와 그 다음에 서비스를 프로바이딩하는 이 케어 커넥트와 그 다음에 이로 인한 서비스 수혜를 받는 환자의 3박자 편의를 다 달성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디지털 헬스케어나 SAMD 업계는 굉장히 니치한 포인트도 환자나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바로 돈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의 기회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고 니치한 영역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많은 기회가 현재 존재할 수 있고 이 시장이 계속 커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페인 포인트들이 누적됐던 게 해소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케어 커넥트까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접근해야 되느냐, 무엇을 먼저 알고 어떤 식으로 순서를 이제 브로드하게라도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잠깐 나눠봤습니다. 이 얘기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AI 트릭스도 미국에서 꼭 승전보를 올리고 이제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항상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저희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